한밤의 기마켓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은 장 마감 자체를 상승 원웨이로 가면서 시장의 상승의 기운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히 기분 좋게 마감했었는데요. 자, 우리 기대하고는 다르게 오늘 시장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양시장 음봉 마감하면서 또 내일의 또 불확실성에 또 위치하게 됐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오늘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일 좋을까 나쁠까 생각할 때 있어가지고 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좀 많이 좀 지켜보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자, 미국이 큰 형님이고 우리나라는 동생이에요. 자, 형님이 잘 가야지 동생도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자, 미국 시장은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미국 시장도 잠시 좀 바라보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 접근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 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하면서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좀 이상하니까 현금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이 무너졌어요. 왜 이걸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지에 대해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지난주 나스닥 미국 S&P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상승과 하락을 놓고 봤었을 때, 자, 미국 시장이 딱 열렸었을 때 주가 자체가 바로 상승 원웨이로 가기보다는 대단히 양쪽 방향에 대해서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되었다. 만약의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락할 확률이,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 하락을 아래쪽으로 이만큼, 100만큼 떨어진다고 가정할게요.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요. 자, 이만큼 100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올라간다면 이만큼 한 20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올라간다면은 20 정도 올라가고요. 떨어진다면은 100 정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느 쪽에다 베팅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이 저가에서 고가로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수익을 날 확률은 20%인데 손실 난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 돼요. 자, 그러면 현금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20%를 먹기 위해 가지고 오버나잇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물론 위로 올라간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주식은요, 우리가 확률 게임이에요. 자, 주식을 우리는 소위 또 합법적인 도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정말 돈 놓고 돈 먹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도박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도박은 다음 패가 나올 것에 대해서 물론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게 정말 그 확률로 나올지는 정말 물음표가 되는 거죠. 다음 패가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 그렇죠. 오른다 혹은 내린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하는 건데 과거의 주가의 모습과 현재의 주가 모습을 가지고 미래가 올라갈 것 같아 혹은 내려갈 것 같아라는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정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박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을 바라보고 우리 국내장을 바라보는데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리스크? 주가가 올라가는데 20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100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금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노란톡방에 어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와, 기아차,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애플카에 대한 협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또 시장에는 또 악영향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자, 시장은요, 뉴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오름과 내림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미래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테슬라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의 완성차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자,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는 몰라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현대차, 기아차를 보았더니 재료가 있다. 그들만의 재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다들한 얘기죠. 차트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왜? 지난 2000년도 초중반이죠. 2000년, 2007, 8, 9, 10년도에 주가 고점에 만들었던 포인트, 그 가격 라인까지 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었어요. 차트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차트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20만 원대까지 확 넘어가야 될 것 같아라는 게 차트에 보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가가 이번에 떨어졌는데 다시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 이슈가 또 나올까요? 자, 우리 한번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제가 현대차를 함께 볼 텐데요. 네, 잠시만요. 네,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차 차트를 제가 월봉으로 한번 연봉으로 갈까요? 제가 연도가 조금 틀렸네요. 자,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월봉 보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큰 봉우리가 보이실 거예요. 자, 큰 봉우리 보이시죠? 이렇게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8년, 19년, 20년 되면서 저점을 만들고 주가가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올라오더라? 리버스 헤드 앤 숄더로 올라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제가 4, 4분기 때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 좀 관심 가십시오라고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리버스 헤드 앤 숄더로 주가가 올라오더라는 얘기죠. 이거는 추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우측 어깨를 만들기 위한 상승이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은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애플카였어요. 자,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애플카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죠. 자, 그런데 자고 났더니 다시 애플카 이슈가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게 주가로 작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걸 선 하나로 끝내겠어요. 자, 선 하나 쫙 긋겠습니다. 쫙. 어때요? 이 가격 라인 자체는요, 지난 2011년도에 최고가를 만들었던 포인트 보이시죠? 자, 이 고가 라인 27만 원대 정도 가격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1월 4일 날 최고가 28만 9천 원 최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데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자, 쌍봉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자, 더블탑이에요. 더블탑. 주가가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느냐? 이슈를 가지고 있죠.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있어요. 그게 어떠한 뉴스가 될지는 몰라요. 실적이 될 수 있고 이번처럼 애플카라고 하는 대형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대형 이슈가 자고 났더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대형 호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기업은 수개월에 걸쳐 가지고 준비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바로 차트에 나타나는 거야. 그죠?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회사의 CEO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애플카라고 하는 빅 프로젝트를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도덕성이 결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CEO라고 한다면 제 주변인들에게 야, 너만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절대 말하면 안 돼. 야, 우리 회사가 이번에 애플과 함께 협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놓도록 해. 저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물론 도덕성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자, CEO 주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회사 좋으니까 사봐. 그러면은 저가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흔적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그게 어디에 나타난다? 차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작년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이슈가 터졌었을 때 지금 매도할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뉴스는 나옵니다. 애플카 어마어마한 빅 이슈죠. 그랬더니 우와 달려들고 삽니다. 자, 고가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거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게 실적과 연결되는 거냐? 아니에요. 자,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지금은 뭐예요? 한번 반짝. 개인 투자자들이요. 펜트하우스에 오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딱 고점이죠. 28만 원에 딱 펜트하우스에 지금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주가가 빡 떨어지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니 애플카 한다면서. 자,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림 보이시죠? 쌍봉이에요.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오늘 방송 끝날 즈음에 자,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자, 대표님 그럼 지금 어떤 거를 사야지 돈이 될까요?
제가 어떤 거를 지금 이제 사야 될지에 대해서 방송 끝 무렵에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방송 채널 딱 고정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이정용 앵커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이정용 앵커님, 우리 노란톡방 어떻게 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밤의 기막힌 투자 생방송으로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끝자락에 어떤 종목들 투자하면 좋을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노란톡 들어오시면 우리 김진영 대표님께서 직접 도움을 주실 건데 오늘 방송 중에도 노란톡을 통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을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차트만 보는 차트 형님, 투자 대지도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종목별로의 전공 선생님이 있습니다. 난 차트 보는 법 눈을 좀 키우고 싶은데 하시는 주린이 분들부터 이제 차트를 좀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고수분들까지 오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만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와 있는 인원수를 선택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명 넘게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이 시간 생방송 동안 종목 상담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 드리면서 방송 끝자락에는 어떤 종목 투자하면 좋을지 신규 진입할 만한 종목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엔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여러분들 수익도 기막히게 저희가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 종목 한 분 한 분씩 쓰다듬어 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서 오늘 방 끝에 제시해드리는 신규 진입할 만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글 그대로 검색하시면 돼요.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차트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몇십 년의 노하우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72명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0명, 300명 정도의 자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내일 신규 진입할 만한 종목까지도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최대한 많은 분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디님께서 주린이님이시네요. 대덕전자 남겨주셨어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네요. 오늘장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매수가는 16,275원. 비중은 16%. 단기로 들어가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좀 우울하셨을 것 같아요. 대덕전자 대표님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대덕전자 함께 볼 텐데요. 대덕전자는 앞으로 주식을 하신 데 있어가지고 덕을 크게 쌓으셔야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아셨죠? 네, 대덕전자 덕을 좀 쌓아야 될 종목이에요. 자,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는데 썰렁하죠? 자, 대덕전자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현대차가 왜 주가가 떨어졌느냐, 그리고 왜 주가가 올라갔느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시청자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신지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왜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현대차는 왜 떨어졌습니까? 애플카라고요? 에이, 그거 아니죠. 우리는 애플카를 몰라요. 우리는 애플카를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차트만 놓고 봤었을 때 현대차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었고 현대차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노란톡방 우리 시청자분들 답변 좀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쌍봉이라고 하는, 자, 쌍봉은 왜, 그렇죠. 떨어진 이유가 쌍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방송 집중 잘 해오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린이님, 자, 대덕전자하고 현대차하고 같은 아이예요? 다른 아이예요? 다른 아이죠. 네, 다른 아이죠. 자,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봤더니 대덕전자가 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자, 지난 1월 12일 날 외봉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무엇이 있습니까? 쌍봉이 있습니다. 자, 쌍봉에서는 매도한다, 매수한다. 어떤 거예요? 뭐예요? 쌍봉에서는 뭐야? 매도잖아. 왜 매수를 하냐는 얘기죠. 우리 주리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제 방송을 일찍 보셨더라면 대덕전자 지금 최고가요. 16,00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하셨거든요. 주리님. 자, 이제 이러한 실수를 다시 한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왜 100% 수익 나고자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당연히 손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손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실을 봤는데 그 손실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치가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산 이유와 매도한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그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릴 거예요. 대덕전자 쌍봉이기 때문에 매도한다는 얘기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야. 혹은 뉴스에서 대덕전자에 대해서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대단한 이슈, 실적 동반한,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삽니까? 그럼 그게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라는 얘기예요. 주가의 위치 자체가 외봉, 쌍봉이죠. 쌍봉이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격에 매수했다라면은 크게 잘못한 거죠. 자, 우리 주리님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하는데 두 번째 실수를 하고 세 번째 실수하는 거는 그건 실수가 아니고 바보 행위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바보가 되시렵니까?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겁니까? 우리는 실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자각을 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수익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이 주가가 매도해야 될 가격이었지 매수할 가격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주리님이 대덕전자를 지난 1월 초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바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지난 금요일 날 준 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도할 타이밍이 줬는데 주가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기도 매매예요.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덕전자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대덕전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으냐? 주가가 지금은 이 강한 상승에 대한 뭐예요?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는 지난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리버스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서 어깨 라인에서 횡보하고 있는 영역에서 15,000원대 지지라인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컷라인 자체는 1차 컷라인과 2차 컷라인이 있습니다. 1차 컷라인은 지난 1월 18일, 19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 방송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할지 잘 모른다.
자,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1월 18일, 1월 19일에 저점을 훼손한 자리를 무조건 손절 라인 잡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실질적으로 이때 손절하고요. 이때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 그 전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대덕전자,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대덕전자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난 1월 18일, 19일에 해당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저점 라인을 1차 저점 잡으시고요. 그 다음 2월 초, 1월 말일에 만들었던 이 저점 라인을 2차 컷라인을 잡으시고서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대단히 심플하죠. 자, 어떤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요. 혹은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가격이 지지가 되어야 돼.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전문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덕전자 좀 대응을 잘 해보시고요. 또 이후에 또 함께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까요? 네, 주린님 아직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한밤에 기막힌 투자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차트가 볼 수 있는 눈까지 보는 눈까지 저희가 키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슈팅님께서 오택을 남겨주셨네요. 오택 자동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2% 하락했고요. 매수가 15,600원. 비중이 60%,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강제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있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는 눈도 중요하지만 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 건데요. 오택 약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봐주시죠. 네, 우리 이정현 앵커님께서 지금 딱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말씀을 해주셨어요.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회사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판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물론 오택이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겠죠. 당연히. 네, 주가도 13,000원 하고요. 네, 좋은 회사겠죠. 그런데 과연 이 회사의 주가는 회사가 좋으니까 항상 올라간다? 에이, 아니죠. 삼성전자 다 아시죠? 최고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계속 주가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회사와 현재 주가가 우리에게 좋은 가격인가는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오택이라는 종목은요. 제가 좀 안타까운데 제가 차트를 잠깐 이쪽에다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요. 제 눈에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바로 헤드앤숄더가 보여요. 소위 제가 늘 설명드릴 때 졸라맨을 설명드리죠. 졸라맨. 자, 졸라맨이 이렇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힘을 주고 딱 서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차트는 그닥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난 이 종목은 12월 21일 바로 이 부분이 헤드에 대한 부분이다. 헤드. 머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왼쪽 어깨가 바로 그 전에 해당되는 11월 중순경에 이 왼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자 1월 둘째 주 정도에 만들고 자 떨어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졸라맨이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었죠. 네, 대단히 유치하죠. 하지만 이 그림만 잘 찾으셔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자 고점에서 물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저는 시청자분께 자 우스꽝스러운 그림이지만은 이런 그림이 차트에서 찾아내면은 그게 바로 우리 시청자분께 돈이 됩니다. 명확한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택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자, 졸라맨이 치마를 입고서 나 갈래라고 어디로 내려갈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데 우리 슈팅님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좀 높은 상태예요. 15,600원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상태죠. 자, 지금 주가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주가가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 또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어깨 라인에 대한 부분인데 어깨 하단 포인트가 지난 10월 27일 날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 11,400원이라는 가격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럼 이 종목은
내가 메이저라면은 최소한 11,400원대까지는 주가를 떨어뜨려야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드라이브 걸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자, 지금 비중 자체가 60%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최종 컷라인 자체는 11,400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대표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은 손절 라인을 좀 벗어난 부분인데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어디 라인? 자,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흐름은요. 흐름은 어떻게 떨어지고 있다? 자, 고가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하락 1파, 2파 만들고요. 3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3파를 신저가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은 더블 바텀을 만들어서 들어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택을 갖고 계신 우리 슈팅님 경우에는 오택을요. 지난 2월 1일 저점이 12,650원, 12,850원, 그 다음에 29일이 12,800원입니다. 자, 12,800원 라인을 일단 1차 컷 라인을 잡으세요. 컷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손절이라는 것 자체를 대단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시청자분들 손절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자, 손절이라고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가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손절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확보하고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전환시키거나 혹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 비용조차 놓쳐버리는 게 뭐야? 여러분들께서 잘하는 뭐예요? 버티는 매매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죠.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매매나 버티는 매매는 절대 시청자분들께 꾸준한 수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오택은요. 앞에 저점에 대한 부분 12,800원이 깨지면은 그 다음 저가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11,4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12,800원에서 11,400원까지 자그마치 1,400원입니다. 그럼 10%가 넘는 하락이 뻔히 보이는데 이걸 왜 들고 가냐는 얘기죠. 이게 되게 어리석은 투자 방법이에요. 올라가겠지. 아니에요. 주가라고 하는 건요. 지지라인 딱 깨지면은 그 다음 지지라인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이 또한 오택이라는 종목 자체는 지난 12월 달에 발생한 이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 이 영역을 제외하고 난다면 실질적으로 이 종목 자체는 오버슈팅이 발생한 부분이에요. 차트를 해석하겠습니다. 주가가 트렌드 라인이 형성된 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 자, 상승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 라인 자체가 채널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앤드류 포크론을 적용시키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1층, 2층, 3층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 저가 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선 하나 더 긋겠습니다. 빨간 선을 표시할까요? 자, 고점에서 저점을 연결한 트렌드 라인을 긋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 나와요. 보이실까요? 자, 주가는 지금 이 1층, 2층, 3층을 만들고 주가 자체가 1층까지 3층에서 1층까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고 1층에서 저점을 기준 잡고서 오를지 최저점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이 저점이 이 하락 추세 영역에 대해 가지고 돌파하고 올라간 시점부터가 우리가 초기 진입할 포인트 그리고 우리 슈팅님 경우에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현금 비중을 투하시켜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그 다음 올라간 포인트에서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작은 헤드앤숄더의 부분이 어떻게 이게 왼쪽 어깨가 되고요. 이게 헤드가 되고 여기서 오른쪽 어깨.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1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을 분석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자, 앤드류 포크론을 드렸고요. 헤드앤숄더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을 넘어가는 추세의 전환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 헤드앤숄더에 대해 목표가 잡는 것까지 배우게 됐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가 아니라 우리는 종목은 중요치 않아요. 이게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기아차든 카카오든 혹은 오택이든 이건 중요치 않아요. 이 아이들이 어떠한 차트 흐름을 가지고 가격과 시간과 거래량의 이 세 가지 3요소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지는 거를 해석해내는 거고 우리는 차트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차트의 언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지금 나에게 어디에서 매수해, 어디에서 매도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자, 손절 라인, 그 다음 목표가까지 다 모든 걸 제시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 3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시 2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노란톡방에 문의하신 종목을 봐볼 텐데요. 자, 하단에 보이시는 자, 이쪽인가? 이쪽이네요. 네. 예,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은 바로 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오늘 실시간으로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한 분 한 분씩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을 눈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 종목 상담이 아니더라도 오늘 함께 보시면 공부도 되시고 굉장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1000명 넘게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톡 클릭하시고요.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면 저희 계속해서 오른쪽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잖아요.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가운데 화면 정확하게 비교하신 다음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와 저희 그냥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라요. 혼자 밥을 떠먹을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보는 법 알고 싶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 빠르게 가겠습니다. 라닉스 남겨주셨네요. 김군님의 종목입니다. 최근에 애플 관련 이슈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좀 눌리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14,9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나쁘지 않습니다. 5%. 라닉스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봐주세요. 자, 라닉스. 네. 라닉스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얘기가 없네요. 자, 라닉스 차트 차트 할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네, 차트 보겠습니다. 이런 무슨 썰렁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라닉스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어떤 게 보이냐면은 자, 이 아이는 2달 뒤에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타이밍과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김군님께서 14,900원에 비중 5%인데요. 자, 비중 대단히 좋고요. 중장기 투자로서 접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선 몇 개로 끝낼까요? 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자, 제가 선 몇 개로 끝내볼까요? 이 종목은. 자, 우리 시청자분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자, 선 하나로 할까요? 선 2개로 할까요? 3개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꿈지기님께서 선 2개. 먼저 우리 먼저 말씀을 선 2개로 끝내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선 2개로 끝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선을 어떻게 그릴까요? 선을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빡. 그리고 또 선 하나 긋겠습니다. 빡. 그리고 선 하나 또 긋겠습니다. 빡. 이게 뭘까요? 자, 이 아이는 바로 수평 채널에 대해 가지고 가격 구조가 만들어진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 2파동이 만들어져 있고 파동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나중에 제가 2개월 뒤에 라닉스에 대해서 선 3개로 끝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아이는요.
지난 2019년도에 상장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닥권에서 계속 가격을 만들어줬습니다. 가격 어디? 자, 5,000원에서 대략 11,000원대까지 6,000원의 폭을 가지고 움직였던 아이예요. 그리고 이 파동 자체가 한 파동이 마무리되면서 자, 11,000원대에서 다시 6,000원대까지 더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산수 시간. 자, 11,000원에 더하기 6,000원을 하면 얼마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 11,000원에 더하기 6,000원 하면 가격이 얼마일까요? 자, 이게 제가 목표가 구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답변이 없네요. 네, 이제 방송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다들 이렇게 너무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11,000원 더하기 6,000원 했더니 17,000원이라고 바로 답을 해줄 수 있는, 예, 역시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이 아이는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자, 4,900원에서 어디까지? 대략 11,000원대까지 가격 라인을 갖고 있었고요. 자, 이 폭이 얼마짜리였다? 바로 6,000원짜리 폭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던 아이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점핑을 합니다. 어디까지? 자, 더하기 할게요. 시청자분들 함께. 저점 자체가 5,000원 가격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6,000원 상승을 해서 얼마예요? 11,000원이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6,000원 상승하면 가격이 얼마예요? 17,000원이죠. 그래서 가격이 지난 1월 20날 자, 고가가 18,450원 가격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가격 고점을 만든 자리 바로 어디냐? 바로 이날이죠. 이때의 가격이 바로 17,000원대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물론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격을 목표가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2개월 뒤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위에 얼마겠어요? 얼마일까요, 시청자분들? 자, 얼마일까요? 오,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23,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지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목표가를 찾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 이 종목은 바로 이 17,000원을 18,450원을 만들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떨어졌는데 이 고점에 해당되는 포인트죠. 자, 고점에 해당되는 포인트 바로 12,000원에서 11,000원대 가격이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12,000원, 11,000원대 이 가격 라인이 깨지지 않는 전제하에 주가는 2개월 뒤에 그 다음 3파 상승 고가를 위한 23,000원을 향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11,000원이 깨진다면 주가는 다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원래 자기 가격에 해당되는 5,000원대까지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김군님 같은 경우는 5%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앞으로 비중을 주가 움직임 말씀드린 것처럼 11,000원, 12,000원에 대한 지지 라인이 형성된다고 하면 계속 터닝 포인트 잡아서 비중을 늘려가신다면은 아마 또 좋은 수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또 종목 추천이 된 거 이렇게 되면서 자, 이렇게 또 김구님의 종목을 또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1,096명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상담 오늘 사실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 드릴 거지만 다 못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마지막에 제시해드리는 종목에 관련해서 피드백 받아보시면서 요즘같이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노란톡에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면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대기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운데 그림 정확하게 비교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대박이님께서 HSD 엔진을 남겨주셨어요. 비중이 25%입니다. 8,000원 초반대 매수를 하셨네요. 8,476원 중기적으로 보유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대표님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대박이님, 자, 선 몇 개로 할까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자, 차트를 너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 또한 이 종목도 선 2개로 한번 끝내볼까요? 자,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HSDNG. 네, 저 알파벳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HSD 엔진 같은 경우는요. 자, 기준가 가격이 얼마냐? 자, 쉽게 6,000원 선 하나 박, 그리고 2,000원 선 하나 박, 그리고 10,000원 선 하나 박. 어때요? 끝났죠? 이 종목 자체는 실질적으로 2,000원에서 6,000원까지 폭을 얼마를 가지고 한 종목이에요? 4,000원이죠. 자, 6,000원에다 4,000원 더하겠습니다.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래서 10,000원까지 간 거예요. 어때요? 딱 떨어지죠? 자, 이 종목 설명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실질적으로 상승 추세를 갖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종목이 어떻게? 자, 상승 추세를 한번 그려볼까 할까요? 자, 이러한 상승 추세를 갖고 있죠. 그럼 주가는 지금 하락 추세선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럼 지금 영역은 조정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주가 자체가 이 라인대 6,000원대가 지지가 되면 올라가겠죠. 그럼 상승 1파, 2파, 3파 향해서 가겠죠. 자, 올라간다. 10,000원, 1,300원 전고점 뚫는다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14,000원이죠. 자, 목표가에 다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됐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앞서 설명한 종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딱 끊었습니다. 똑같은 아이에 돼요. HSD 엔진이나 혹은 조금 전에 봤었던 라닉스라는 종목 맞죠? 네, 같은 아이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함께 봐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차트를 볼 수 있는 눈 확실하게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면 저희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어요. 입장하시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도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신명환님의 대한광통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810원이라고 적어주셨고요. 비중 10%입니다. 대표님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한 3,800원대에서 한 4,200원대 주가 자체가 횡보를 좀 오랫동안 한 아이예요. 보시면은 자, 차트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자, 최근 뭐 대략적으로 7, 8, 9, 10, 1, 2, 1월, 2월 네, 8개월이네요. 대략 8개월 동안의 주가 움직임 자체가 보시면요, 박수권이 형성돼 있죠. 대략 한 3,700~800원대에서 4,200~300원대까지 해가지고 주가 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 자체는 앞에 박스 하단에 해당되는 3,700원대, 3,600원대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박스권 상단에 해당되는 4,2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아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 2018년부터 하락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요. 여기를 이 하락 채널이 형성했었던 최근 2년 동안의 주가의 하락을 이어왔었던 이 영역 자체에 대해서 자, 어떻게 지난 2020년 주가가 야, 나 한번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올라가 볼래라고 딱 의지를 좀 보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대략적으로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지나면서 횡보를 진행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가가 빵 친다면은 다시 전고점 향해서 6,000원대, 7,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자, 근데 전제는 이제 저점에 해당되는 포인트죠. 저점에 해당되는 포인트 대략적으로 3,600원 내외까지 좀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되고 난 다음에 터닝해서 올라가고 1차적으로 전고점에 해당되는 포인트 4,200원을 넘어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비중을 더 확 실어가지고 좀 보면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한광통신 갖고 있는 우리 신명환님, 네, 3,810원인데요. 매수가 대단히 좋습니다. 오늘 종가 마감 3,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 자체도 현재 10% 비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여력이 있다. 그래서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유하고 계시면서 4,000원대를 넘어간 흐름이 나온다면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좀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벌써 지금 11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오늘 방송 끝날 쯤에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신 종목들이에요. 잘 알고 계신 종목들인데, 자, 이 어떤 종목일까요? 한번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자, 종목을 볼까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어떤 차트일까요?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LG화학이에요.
아우, 대표님, 저거 무겁지 않나요? 자, 저는 여기서 LG화학이라는 종목을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에 최근에 정확히 작년 11월 2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해가지고 돈을 벌신 분이 많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자, 주식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부터 돈을 버신 분들은 주식 계좌를 처음 개설하신 정말 우리 주린이가 아닌 주생아죠. 주식 신생아 분들은 돈을 버셨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11월 달에 주식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 왜? 알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LG, SK하이닉스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대빵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작년 11월 2일에 제가 정확하게 삼성전자를 58,000원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8만 원대 최고가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9만 원대 가면서 자, 매도할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뉴스는 슈퍼사이클 논하면서 반도체 모 시장에 열광을 할 때거든요. 근데 저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날까요? 삼성전자일까요? 자, 지수가 앞으로 올라갑니다.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 때 과연 어떤 아이들일까요? 삼성전자일까요? SK하이닉스일까요? LG화학일까요? 카카오일까요? 어떤 아이들일까요? 우리가 지난 2019년 4분기 11월 달부터 지수 우량주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반 중소형 섹터는 정말 힘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장세가 다시 올 수 있다. 왔을 때 어떤 아이가 먼저 치고 갈 것인가를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차트 함께 비교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 21선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종목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21선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죠. 그 다음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21선 주가 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래에 있죠.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에요. 자, 21선 위에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LG화학입니다. LG화학 21선 위에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 시청자들께 돈을 벌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 것 같아요? 바로 이 여러 섹터 중에 강한 아이가 먼저 선빵을 치고 올라옵니다. 그 선빵 친 아이가 누구야? 바로 LG화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LG화학 다음 순위로 더 좋아 보이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잘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자, LG화학 다음에 더 좋았던 아이 어떤 아이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맞아요. 카카오예요.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당장 하루 먹거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의 노후를 위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예요? 주가가 시장에서 먼저 치고 나간 아이가 어떤 아이냐, 이 아이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 지수가 앞으로 올라간다 한다면은 자, LG화학이 선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바로 카카오라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삼성전자 물론 좋은 회사지만 자, 선빵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를 찾는 거예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월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